자, 위치는 여기 슬라이드 쉐어에서 제가 검색해서 들어간 거고요. 슬라이드 쉐어 사이트 이용하시면은 뭐 개인 PPT 파일이나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보실 만한 게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거 많거든요. 이런 것들도 참고하십시오. 자, 다른 건 아니고 반응형 웹을 우리가 진행한다라는 거는 이제 과거보다는 따지면 이제 모바일 위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패턴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런 걸 디자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패턴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돼요. 굳이 안 봐도 여러분이 몇 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슷하게 흘러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우선 한번 슬쩍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. 자, 보시는 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. 첫 번째 패턴의 내용을 좀 보시면 이렇게 모바일 쪽에서는 보이는 게 통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, 실제로. 여기 광고 통으로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자, 스마트폰으로 딱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, 위에 있는 아이는 그대로 그냥 넓어지게 되고 밑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면 좀 더 커지면은 굳이 더 이 형태에서 변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대로 유지를 하면서 약간의 그냥 밸런스만 가지고 커지는 거죠. 거의 뭐 퍼센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일정 양이 이상 넘어가면 뭐 예를 들면 1600이다 그러면 1600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 커지는 게 아니라 딱 그 정도 비율로 그대로 커지는 거예요. 화면만 브라우저만 커지는 거지 안에 있는 이 내용 자체가 딱히 변하지 않는 이런 개념들. 가장 뭐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건 샘플링 이런 예제들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? 제일 많이 써요. 가장 덜 힘들기도 하고 보시면 뭐 어때요? 이런 패턴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작업하기도 좀 더 유리하겠죠. 그 다음에 컬럼 드롭이라고 하는 아이. 말 그대로 PC상에서 놓고 보면 이 컬럼의 개념을 떨어뜨리는 개념이에요. 근데 이제 PC에서부터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모바일 퍼스트, 모바일부터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바일은 평균적으로 거의 다가 큰 틀은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 아이가 올라가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점점 가로로 바뀌겠죠. 좀 짧아질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아이들이 점점 그 공간을 쓸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왼쪽, 오른쪽 순서대로 채워지게 됩니다. 일정량 이상 안 들어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또 채워지면 계속 옆으로 들어가게 되겠죠. 양이 많아지면 더 옆으로 갈 수도 있고요. 또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. 자, 뭐 이런 식으로 처리된 아이가 되는 거죠. 그러면 또 다음을 보면 자, 이런 식으로 또 보입니다. 자, 이게 결과물에 대한 예제죠. 뭐 요즘에는 이런 타입을 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쓰기는 합니다. 자, 그 다음 보시면 요겁니다. 비슷한 내용으로 굳이 따지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모바일 쪽에서는 계속 밑으로 떨어져요. 이렇게 모바일 쪽에서 떨어진다 보시면 되고 그게 자, 점점점 넘어가면서 이게 계속 옆으로 쌓일 거냐 그 다음에 위아래로 쌓일 거냐 위에서 좌우로 쌓일 거냐 뭔가 비슷한 어떤 느낌들이 있죠. 얘 같은 경우는 왼쪽 위아래 그대로 유지. 자,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. 자,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 예제예요. 자, 티니윅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. 이건 모바일에서부터 PC까지는 전혀 일절 변하는 아이가 없습니다.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. 이렇게. 크게 변화가 없어서 작업하는 데는 수월해 보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좀 까다로워요.
이 PC에서 보이는 이 형태가 모양은 똑같은데 모양 자체는 똑같은데 사실상 안에 들어간 이미지가 계속 변하게 되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뭔가가 위치가 틀어지거나 다양한 어떤 변화를 주게 됩니다. 좀 더 까다롭기도 하지만 이런 형태들이 포트폴리오의 성격으로는 조금 안 좋습니다. 네, 뭔가 엄청나 확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은 없기 때문에 물론 요즘 트렌드 자체가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킨다 이건 아니지만 포트폴리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어떤 그냥 뭔가 작업했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해서 요즘에 포트폴리오로 작업하실 때는 이런 느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. 그 다음에 자 오프 캔버스. 오프 캔버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화면에서 양쪽에 이미 펼쳐져 있어요. 그리고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거죠. 이건 도대체 뭐냐?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. 페이스북. 버튼 누르면 쓱 튀어나오죠. 누르면 다시 사라지고. 요즘에 페이스북도 이런 효과들이 좀 더 줄기도 하지만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또 이거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쓰기도 합니다. 뭐 페이스북 같은 어떤 스타일의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오프 캔버스 같은 걸 많이 쓰죠. 자, 이러한 5가지 정도의 타입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상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 타입들은 그닥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. 참고는 하셔야 돼요. 참고는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? 작업을 하시다 보면 대부분 이런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정도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취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. 아까 슬쩍 보셨다시피 첫 번째는 아래로 떨어지는 아이가 점점 옆으로 가서 이렇게 유지를 할 거냐. 또 아래로 떨어지는 아이가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할 거냐. 또 아래로 떨어지는 아이가 왼쪽 위아래처럼 유지할 거냐.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그 형태 그대로를 유지할 거냐. 그 다음에 애초에 아래로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 그대로죠. 그대로 가는 거. 그 다음에 애초에 정해진 범위에서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이 그대로 점점 안으로 들어오면서 펼쳐지게 할 거냐. 자, 이렇게 말하는 5가지 패턴이 있는 건데 지금은 무엇이 더 우선순위한다. 뭐 이런 개념을 놓고 보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화면이 이렇게 쭉 있으면 메뉴를 놓고 난 여기서 발로 펼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갈 거야. 그냥 디자인 하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패턴을 따라야 된다라고는 저는 말은 못하겠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는 참고용 A, B, C, D, E 5가지 타입들을 참고하셔서 내가 디자인할 때 이런 걸 참고하면 조금 더 레이아웃을 쉽게 짤 수 있구나 정도의 개념을 파악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드립니다. 자, 뭐 더 뒤에 있는 내용들이 쭉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. 데스크탑보다 아주 옛날 자료죠 이거. 모바일이 지금은 더 우선순위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먼저 해라 라는 이야기를 근거를 두고 있지만 조금 더 얘기하자면 모바일 먼저 디자인 하시는 게 훨씬 더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래서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. 자, 뭐 이런 레이아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인터넷에서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. 당장에 기존에 있던 내가 참고했던 디자인들이 사이즈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조정을 했을 때 변화되는 건 알 수 있지만 그걸 스케치로 한번 바꿔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 이렇게 레이아웃을 또 디자인 파일을 참고하면 좀 더 마음에 드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쭉 열어봤더니
타블렛까지 나오는 경우는 좀 덜하기는 해도 모바일과 PC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사이트들은 많았습니다. 순서는 우리는 뒤집어서 모바일 먼저 쓰고 PC를 나중에 배치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보면 데스크탑과 모바일 두 가지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. 그럼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는 건 어떤 형식으로 타입이 갖춰져 있는가를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볼게요. 자,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아이는 빈자리 여기라서 여기다 쓸게요. 자, 큰 틀이 있다면 이 안에 자잘하게 박스가 겹친다고 하더라도 그냥 밑에다가 그리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밑에 안 보이니까. 자, 이 상태에서 상단에 로고가 들어가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필요한 버튼 같은 걸 담게 되겠죠. 물론 스케치를 하다가 중간에 필요하다면 따로 빼가지고 플래시 화면상에서 내용이 어떻게 나오겠다 X라고 뜨고 슥 슥 슥 자,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간단하게. 그런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스케치를 하겠죠. 타이틀과 필요한 내용과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도 원래 겹쳤지만 그냥 제가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. 자, 아이콘 들어가는 자리도 그 다음에 이미지 들어가는 자리도 뭐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들어갈 거예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방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고요. 모바일이기 때문에 자, 뭔가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많이 작게 많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. 한 틀 안에 기껏해야 버튼이 많이 들어가야 4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. 많이 들어가야. 그리고 잘 보시면 이 실제 사이트 디자인 해놓은 것도 보면 끝에까지 가 있긴 한데 버튼 터치하는 부분은 양쪽에는 없어요. 그렇죠? 스마트폰 엣지 브라우저나 이런 엣지 브라우저가 아니라 그 뭐죠? 엣지 액정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터치를 끝에 하기 힘드니까 보시는 것처럼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죠. 자,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PC로 넘어가자. 우리는 PC 원래 디자인을 먼저 해봤으니까 자, 이때 크게 영역을 나눠봅니다. 헤더라고 하는 영역, 그 다음에 여기 광고가 들어가는 영역, 그 다음에 여기 뭐 있는 영역, 왜 적비라 썼지? 자, C, D, E, F 있겠죠. 자, 이 영역들을 PC 기반의 화면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면서 그대로 또 변경하는 겁니다. 아니면 타블렛이면 타블렛으로 바꿔보는 거죠. 타블렛으로 한번 해볼게요. 여기 있는 거 내용 사이를 기반으로. 자, 일단은 타블렛에서는 터치가 조금 더 원활하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고, 뭐 조금 더 커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스마트폰으로 따지자면 굳이 가로형으로 돌린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자, 아직까지는 범위가 너무 크게 들어가긴 좀 그러니까 버튼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만듭니다. 그 다음에 로고 같은 경우도 기존의 거보다는 뭐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로고가 엄청나게 커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게끔 만듭니다. 이때 안쪽으로 좀 들어갈 것이냐, 어느 정도 똑같은 유지를 할 것이냐라는 건 고민을 해봐야겠죠. 타블렛은 일단 엣지가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. 다 플랫하게 들어가지. 자, 그 다음에
들어간 여기 광고나 제목 같은 경우 자 넣었어요. 똑같은 형식으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길게 뺄 거냐 아래로 아니면 좀 짧게 뺄 거냐라고 고민해 봤을 때 적당하게 길이를 해도 되지 않을까. 그럼 이 상태에서 필요한 제목들은 넣고 버튼을 아래로 넣을 것인가 아니면 옆으로 넣을 것인가. 타블렛 같은 경우는 세로로 넣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가로로 넣고 쓰다 보니까 비율이 애매하니까 안 보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가로로 돌렸을 때 또 마찬가지 잘 안 보여서 손으로 올려서 보여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가로 가기 버튼 같은 경우를 옆에다가 따로 놓으려고 합니다. 그럼 이 형태를 맞춰서 스케치가 들어가겠죠. 자,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 잘 고민해 보세요. 자, 그러면서 B는 들어갔어요. A와 B. 자, C 타입이 들어갔습니다. 자, B와 C 사이에 뭘 들어갈 것이 있는가라고 놓고 봤을 때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PC에서는 이 위에, 광고 위에 올라가 있지만 타블렛에서도 올라갈 것인가?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타블렛에서도 나는 밑에다가 배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이처럼 약간 살짝 걸렸으니까 하든지. 이 상태에서 저는 옆으로 들어가는 아이가 공간이 다 된다면 다 넣겠지만 아니야 나는 조금 더 위아래로 길게 넣고 자,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는 가로로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여기 밑에다가 따로 빼서 만들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. 이게 C죠? A, B, C. 자, 그 다음에 D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 D 타입을 바로 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뭘 또 채워낼 게 있는 것이냐 여러분이 계속 고민하시는 거예요. 꼭 A부터 F까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대로만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. 모바일은 꼭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넣는 거고 조금씩 커지면서 약간씩 더 내용이 채워질 수는 있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이 상태에서 D에 들어가는 파트를 어떻게 할까? 넣죠 뭐. 크게 차이 나는 거 없는 것 같으니까. 대신에 이런 이미지랑 같이 넣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텍스트만 위주로 넣어보려고 합니다. 그렇다면 박스를 만들어서 해당하는 타이틀을 텍스트로 썼군요. 하고 끝인 거죠. 네. 그 다음에 들어가는 아이도 어떻게 할 거냐. 위에랑 형식이 같은데. 자, 그러면 이것도 고민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 여러분들이 또 배치를 할 겁니다. 이미지를 넣고 처리할 것인지, 글자를 넣고 할 것인지. 자, 배치를 하겠죠. 자,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는 거는, 자,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왼쪽에 아이콘 텍스트 들어가고 오른쪽에 이미지 들어갔어요. 아래는 그 순서가 반대로 뒤집혔습니다. 또 아래는 순서가 다시 뒤집혔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요. 실제로 나중에 코딩으로 들어가는 거는 텍스트와 이미지 순서로 또는 뭐 이미지를 먼저 넣고 해당하는 텍스트를 넣고 둘 중에 하나로 통일해서 들어갑니다. 왼쪽 방식으로 가든 오른쪽 방식으로 가든 그건 여러분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죠?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타블렛이나 랩탑 쪽에 들어갔을 때는 난 이거 똑같은 방향으로 할 거야 라고 하셔도 문제되진 않는다는 거죠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실 때
앞전에는 PC만 넣고 그것을 고민해 보시고 제가 얘기하시라고 했는데, 자,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못 하신 분도 계신데,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릴 거예요. 자, 지금 약간의 한번 해보시라고 시간 드릴 건데, 하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파트에 무엇이 들어갈지, 어느 파트, 자,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지 간략하게 크게 우리가 지난번 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. 그것들에 대한 큰 위치를 잡고, 두 번째는 해당하는 위치에서 화면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 변형되는,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건지, 그러니까 보일 부분과 보이지 않을 부분은 무엇인지, 자,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우선 담아 보셔야 됩니다. 자,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보시라고 했던 거예요.